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에 착 달라붙는 정책들을 쉽고 친절하게 풀어주는 KTV 라이브 정책썰 2명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 공군 1호기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브라질 항공기업 엠브라에르사가 만든 대형 수송기 C-390을 살펴봅니다. 한국 공군은 브라질로부터 이 C-390 3기를 내년 말까지 납품받기로 했습니다. 양국 방산 협력의 상징으로 전체 8,830억 원 규모 사업입니다. 뭐 혹시 공중구조 있는 게 있어요? Sim, ela é possível abastecimento aéreo, como uma das missões dela, com o kit de reabastecimento aéreo. 영토 5위, 인구 7위의 큰 나라로 남미 지역 질서를 주도하는 글로벌 사우스 핵심 국가 브라질. 국빈으로 초청받은 이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에 이어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브라질은 히토류 매장량이 세계 2위인 만큼 핵심 광물 분야 전략적 협력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남미 최대 방산 시장인 브라질에서 방산 분야 협력 확대 가능성도 기대됩니다. 한 메르코스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도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입니다. 회담이 끝나면 MOU 서명식과 공동 언론 발표, 국빈 오찬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브라질은 지구 반대편에 있어 우리와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지난 1년간 깊은 우정을 쌓아왔죠.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의 신뢰는 더 깊어지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성과도 더 많이 창출될 걸로 기대됩니다. 브라질리아에서 KTV 이혜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미 순방 중 브라질 현지에서 직접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다시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있다며 유가 불안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지속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이번 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는 브라질리아 시내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남미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 현지에서 화상으로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겁니다. 순방 중 현지에서 대수보 회의가 열린 건 지난달 유럽 순방 이후 두 번째로 KTV 등을 통해 모두 발언이 생중계됐습니다. 순방 중에도 민생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 상황이 다시금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있다며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빠르게 기울여야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차 운전자와 농어민 등 경유 의존도가 높은 계층의 부담 완화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또 이번 중동 전쟁을 틈타 국내 정유사들이 수십조 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했던 것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며 시장 교란 행위 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올 2분기 경제 성장률이 3.7%를 기록한 것을 언급하며 성장의 온기가 널리 퍼지도록 노력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기업들이 청년들의 신규 고용에 적극 나서고 또 풍부한 유동성이 골목 상권과 중소기업으로도 흐를 수 있도록 재정, 조세, 금융 등을 총망라한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공직사회의 선공 후사 원칙을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아울러 허위 조작정보 대응 관련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주요 경과를 보고받고 시행 초기인 만큼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한성수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한 차례 더 열렸습니다. 한 총리는 부동산 문제는 중차대한 현안이자 숙제라며 국민들의 고민을 경청해 합의점을 찾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후속 논의를 위해 두 번째로 열린 국민 대토론회. 앞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국민 대토론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거나
찬반 의견이 엇갈렸던 방안들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어려움과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토론회의 내용들을 바람직한 방안으로 만들기 위해 깊이 고민하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분의 의견이라도 더 들어서 저희가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데 좀 지침이 되는 방향을 잡기 위한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번 토론회에서는 초고가 주택 기준과 보유세 공제 축소 범위를 비롯해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오갔습니다. 전문가 발제에서는 지난 토론회에서 전반적인 금융규제 완화보다는 청년층 등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다만 실수요자를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꼽았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일정 가액 미만의 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완화하고 초고가 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 정상화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초고가 거주용 1주택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다양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밖에도 정부가 추진 중인 지식산업센터의 주거용 주택전환 사업과 관련해 신속한 공급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중복심의와 행정 절차를 없애는 등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또 인구 감소 등 사회구조 변화를 고려해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로 택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연이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주택 공급과 세제, 금융규제 개선 방안을 구체화해 대책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방사광 가속기는 물질의 구조와 특성을 원자 수준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서 꿈의 현미경으로 불립니다. 한국 새빛 가속기가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가는데요. 오는 2029년 말까지 총 1조 1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장을 함께 보시죠. 셋, 둘, 하나! 국가 전략기술의 연구 기반이 될 한국 새빛 가속기가 첫 삽을 떴습니다. 총 사업비 1조 1,643억 원이 투입되는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인프라입니다. 한국 새빛 가속기는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해 만든 방사광을 활용합니다. 물질 구조와 특성을 원자 수준에서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어 꿈의 현미경으로도 불립니다. 차세대 반도체와 2차 전지, 첨단 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반도체 소자의 미세 결함을 더욱 정밀하게 찾아내고 2차 전지의 성능과 안전을 높이고 신소재와 바이오 신약 분야의 연구개발 시간을 앞당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새빛 가속기는 기술적으로 가장 진보한 4세대 원형 가속기로 분류됩니다. 현재 경북 포항에서 운영 중인 3세대 가속기보다 100배 밝은 빛을 낼 수 있습니다. 향후 20년간 전 세계 밝기 면에서는 4번째 우수 성능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밝기가 높아질수록 분석 시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미세 영역까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연구자들이 해외 대형 연구시설에 의존하지 않고도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 뒤로 보이는 부지에 한국 새빛 가속기가 들어섭니다. 지금은 넓은 공터지만 오는 2029년 국가 핵심 연구시설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정부는 4세대 가속기 구축을 통해 기업들의 연구개발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고 신제품 개발과 기술 검증에 필요한 시간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컬처, 이를 총망라하는 축제가 내년에 처음으로 열립니다. 방문객 52만 명과 경제 효과 1조 원이 예상되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지난 3월 그룹 방탄소년단의 복귀 공연이 열린 광화문 광장. 주최 측 추산 10만 명 넘게 모인 방탄소년단 팬덤 아미가 광화문을 보랏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단 하루 동안 열린 공연이 유발한 경제 효과는 1억 7,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600억 원을 넘습니다.
이처럼 K-팝, 나아가 K-컬처는 문화 현상을 넘어 한국 대표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내년 12월 더 큰 K-컬처 축제 페노메논이 찾아옵니다. 팬과 현상을 뜻하는 페노메논을 합친 이름을 단 대규모 축제의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내년 7월 완공을 앞둔 창동 서울 아레나와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2주 동안 열립니다. 방문객은 52만 명, 경제 효과는 약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페노메논은 K-컬처를 총망라합니다. K-팝 아티스트들의 공연은 물론 음식과 화장품 등 소비재와 게임과 웹툰, 드라마 등 K-컬처 전반을 아우르는 체험과 전시가 함께 열립니다. 페노메논을 짧게 표현하자면 다양한 K-컬처 분야의 문화적 역량이 집약된 대규모 K-컬처 축제입니다. 페노메논의 중심에는 이름처럼 팬덤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가장 뜨거운 열정을 보인 10개 팬덤을 조명합니다. 이를 통해 K-컬처의 지속 가능성과 전 세계 팬덤의 교류라는 공익적 목표와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게 목표입니다. 서울에서 이런 행사가 열리고 정말 그게 뭐 2년 돼서 3년 안에 빨리 자리 잡아서 이게 전 세계인의 축제가 되고 매년 12월이 되면 전 세계 모든 팬덤들의 시선이 서울로 쏠리고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잖아요. 여기에 참여한 가수들과 회사들에게도 실질적인 이익도 될 것입니다. 이듬해 5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페노메논 페스티벌을 연달아 개최할 계획입니다. 페노메논이 코첼라와 롤라팔루자 같은 정상급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신규 스마트폰 출시 때마다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주겠다는 광고 문자 많이들 받으시죠? 정부가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사전 예약하면 현금 100만 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약하면 태블릿과 상품권까지 모두 드립니다. 스마트폰 개통을 독려하는 광고 문자의 예시입니다. 정부가 갤럭시 G8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일부 유통점의 과장 광고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광고와 다르게 약속된 지원금이나 경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통점 방문 시에는 판매 당사자의 신원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사전 승낙서와 유통 종사자 신분증 등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옮겨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왔다 갔다 하시고 따라가는 경이 쓰고 그런 식으로 하는 사기업체들도 많고. 피해를 막기 위해선 유통점에 지원금과 경품 지급 내용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증빙 자료로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인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를 이용해야 한다면 실제 할인 혜택을 계산해보는 게 좋습니다. 월 요금제를 일정 기간 더 올려야 한다면 통신비 지출이 늘어 실제 단말기 할인 금액은 줄어드는 셈입니다. 지원금 미지급 등 피해가 발생하면 이용자 참여 누리집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동통신 3사는 오는 9월부터 개통 유통점 정보가 계약서에 기재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관세청이 상반기 집중 단속을 통해 7조 2천억 원가량의 불법 외환 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외화를 해외로 빼돌리거나 국내 유입을 막는 불법 거래는 환율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한 해외 송금업체는 법정 한도를 넘는 2조 5천억 원을 불법 해외 송금했습니다. 제3자 명의로 발급한 가상계좌를 이용해 송금 한도를 피했고 수사 결과 보이스피싱과 도박 등 범죄 자금도 함께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중고차 수출업체는 900억 원 상당의 수출 대금을 달러 대신 가상자산으로 받아 국내로 들여야 할 외화를 반입하지 않았고 또 다른 업체는 해외 법인으로부터 받을 66억 원의 수출 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은 채 현지 투자금으로 돌리면서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적발한 불법 외환 거래는 790여 건, 7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 외환 거래 792건, 총 7조 2천억 원 상당을 적발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외화를 불법 유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외화 유입 흐름을 약화시키고 외환 당국의 모니터링을 저해하는 변칙적인 불법 무역 결제 행위들도 중점 점검했습니다.
정부가 불법 외환거래 집중 단속에 나선 건 고환율 때문입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외화가 국내로 유입돼야 하는데 이를 해외에 숨기거나 불법 송금하면 유동성이 줄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하이닉스가 미국에서 ADR을 상장하고 난 다음에 40조 원이 넘는 달러가 한국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환율이 1,480원까지 안정이 되었습니다.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어들이면 환율이 좀 안정되겠지만 한국에 가져오지 않고 달러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환율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변칙 거래가 늘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가상자산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사실상 장마가 끝나면서 전국이 폭염과 열대야에 갇혔습니다. 특히 남부 일부 지역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한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휴가철에도 밤낮 없는 폭염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거리, 시민들은 양선과 부채로 햇빛을 가려보지만 잠시만 걸어도 이마에는 금세 땀이 맺힙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구와 경주 등 영남과 전남, 광주, 광양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체감 38도 이상 올라 극한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도 폭염특보와 열대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낮 동안 달궈진 열기가 밤까지 이어지면서 무더위는 쉽게 식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62개 지점을 기준으로 열대야 일수는 평균 7.1일을 기록하며 역대 여름철 동기간 대비 최고 가장 많은 횟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극심한 폭염에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오후 3시부로 폭염 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취약계층 보호와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한편 기상청은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곳곳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낮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권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다시 높아져 체감 더위는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KTV 최다입니다. 앞서 보신 리포트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이번 브라질 방문의 의미 등을 취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앞서 미국 방문 때는 AI 외교가 펼쳐졌는데 브라질 방문에선 조금 의제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일정이 AI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협력에 초점을 맞춰졌다면 브라질에서는 방산과 항공우주, 핵심 광물, 에너지 협력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는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브라질 국빈 방문의 첫 공식 일정으로 브라질 공군기지를 찾아 C-390 밀레니엄 군수송기를 시찰했고요. 현지에서 교육 중인 우리 공군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만나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네, 좀 인상적이었던 게 보통 내리면 이제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시는데 이 군수송기를 먼저 둘러봤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죠? 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C-390은 우리 공군이 도입하는 브라질 엠브라에르의 차세대 군 수송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찰은 단순한 장비 견학이 아니라 양국 방산 협력을 한 단계 더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대통령도 방산 협력을 넘어 민간 항공산업까지 협력을 넓혀가자는 뜻을 현장에서 밝혔고요. 양국 산업 협력의 폭을 더 넓혀가자고 또다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상징적으로 방산 협력을 또 보여주는 그런 시작이었는데요. 자, 오늘 예정된 한 브라질 정상회담 어떤 의제들이 예정돼 있을까요? 네, 앞서 소식에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핵심 광물인데요.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리튬과 니켈 등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와 친환경 산업 협력인데요. 브라질의 바이오연료와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은 방산과 항공우주 협력입니다. C-390 사업을 계기로 군수 분야는 물론 민간 항공 분야까지 협력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브라질과 우리나라의 시차가 약 12시간 정도가 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밤 늦은 시간부터는 이제 공식 일정이 시작되는 만큼 한 브라질 정상회담과 교민 간담회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으로 좀 시계를 되돌려봐서 우리 시간으로 오전으로는 이번에 또 대수보 회의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해외 나가 있는 상태에서도 화상으로 열렸습니다. 여기선 또 국내 현안을 챙겼다고요? 네, 지난 유럽 순방에 이어서 두 번째로 또 진행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브라질 현지에서 화상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고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민생 경제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 국제유가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유류세 인하와 석유 최고 가격제 등 현재 정책 수단을 좀 최대한 유지를 해서 국내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또 화물차 운전자와 농어민, 건설기계 종사자 등 경유 의존도가 높은 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계속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네,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또 콕 집어서 고용, 청년 고용도 또 이야기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성장률과 국민소득 증가 등 거시 지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청년 고용 부진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의 성과가 일부 계층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청년 고용 확대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또 미국 순방에서 발표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은 대한민국의 AI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국가적 출사표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 성과가 국내 산업 경쟁력과 국민의 삶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네. 결국에 좀 돌아봤을 때 미국에서는 AI의 방점이 찍혔고 또 이번엔 방산 협력을 비롯해서 이제 앞으로 또 정상회담에서 의제가 나올 예정인데 지금까지의 순방을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번 순방은 미국과 남미를 연결해서 이젠 AI와 반도체, 핵심 광물과 공급망까지 미래 산업 협력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민생 경제도 함께 챙기겠다는 국정 운영 기조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열릴 한 브라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경제 협력 성과가 나온다면 이번 순방에 실질적인 성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취재 기자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 방문과 순방 중 국내 경제 대응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름철 휴가나 출장으로 열차 이용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부가 노후 열차 고장을 미리 막기 위한 철도 차량 정비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노후 부품을 선제적으로 바꾸고 AI가 고장 징후를 미리 알아채는 첨단 정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저도 굉장히 열차를 자주 타는 편인데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열차가 오래된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타고 있는 열차 10대 중 5대 이상이요. 20년이 넘은 노후 차량입니다. 좀 그래프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고속열차는 53%, 또 일반 열차는 62%가 20년 넘게 달렸습니다. 여기에 폭염과 한파 같은 이상 기후까지 더해지면서요. 열차 부품에 무리가 좀 많이 가고 있는데 실제로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열차 고장 건수는 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건가량 늘었습니다. 정부가 정비 방식을 바꾸겠다고 나선 이유입니다. 열차가 달리는 중에 뭐 멈추거나 아니면 탈선이라도 벌어지면 사실 정말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핵심 부품부터 교체를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그 고장 위험이 높은 전기 장치부터 새로 바꿉니다. 이 고속열차의 노후 전기 부품 30개 종류를 바꾸는데 2030년까지 2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2번 이상 고장이 나는 부품은요. 자주 고장이 나는 부품으로 지정을 해서 따로 좀 집중 관리를 하기로 했고요. 바퀴처럼 탈선 사고가 바로 연결된 핵심 장치는 더 꼼꼼하고 엄격하게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품이 언제쯤 교체를 해야 하는지 이걸 알아내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을 텐데 AI 활용을 좀 도입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열차에다 이제 센서를 붙이는 건데요. 이 새로 나오는 KTX 열차에 센서를 달아서 이제 열차를 움직이는 모터라든지 문 그리고 에어컨 상태 등을 좀 실시간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지금은 고장이나 순간을 지금 알아채는 정도인데 2028년에는 이제 고장 나기 전부터 이상 신호를 좀 미리 잡고 2030년에는 부품이 얼마나 더 버틸지를 예측하는 게 목표입니다. 정비사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컴퓨터 분석을 통해서 부품을 좀 미리미리 안전하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네, 미리 부품도 바꾸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열차 안전에 대한 그런 좀 우리가 신뢰가 더 생길 것 같아서 반가운 소식인데 근데 달리던 열차가 아무리 이렇게 대비를 한다고 해도 갑자기 멈출 수도 있잖아요. 혹시 고장이 날 수도 있고요. 현장 대응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열차가 고장 났을 때 신속하게 대체할 수 있도록 거점역에 예비할
열차를 상시 배치하기로 네. 했습니다. 서울과 부산, 수서역 등 6개 주요역에 예비 열차를 배치하는 거고요. 전국 어디든 30분 안에 대체 열차가 달려올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열차 바퀴축이 너무 뜨거워져서 위험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온도를 실시간으로 재는 열 감지 장치도 철로에 더 많이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확실히 또 현장 대응도 강화된다고 하니까 뭐 고장 날 것 같은 열차가 출발하는 일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엔진이나 바퀴 또 브레이크처럼요, 이 승객 안전과 직결된 14개 핵심 장치에 문제가 생기면요, 원칙적으로 손님을 이제 태울 수 없습니다. 만약에 고장이 난 걸 알면서도 무리하게 열차를 운행을 하게 되면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아울러서 외주 정비업체도 좀 철저히 점검을 하고요, 밤샘 정비 환경과 정비소 시설도 함께 개선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방금 이 밤샘 정비 환경 언급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또 사람이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인력이라던가 아니면 기본적인 인프라가 또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비가 새거나 오래된 전국 열차 정비소를 좀 전면 개량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람에게 위험하거나 힘든 작업에는 이제 정비 로봇을 좀 대신 투입할 예정이고요. 정비 인력의 전문성도 높일 방침입니다. 정비 기술 순위에 따라서 기술 등급을 나눠서 이제 베테랑 전문가들 을 키워내고 또 정비소 안전평가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첨단 기술이 융합해서 앞으로 또 개선될 모습이 기대가 되는데 뭐 승객들도 직접 느끼는 다른 점이 있을까요? 네, 그 열차 고장을 이제 뭐 100% 없애기는 좀 어렵겠지만요. 이 망가질 것 같은 부품을 좀 미리미리 바꾸고 또 운행 중에도 이상 징후를 바로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갑작스러운 운행 중단이나 장시간 지연 같은 문제들은 좀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큰 사고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철저한 사전 예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여러 정책들 기자들과 알아봤는데요. KTV 라이브 정책설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